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666강은요, 실질징여, 아니면 징여이제, 징여를 반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지 않는 최소의 기준금액들이 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 금전도 대출을 하더라도 연 이자액 1천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한다든가, 재산취득 자금의 추정액 중에서 2억 정도까지는 안 한다든가, 특정 법인 통한 어떤 우회 거래에 대해서도 1억까지는 과세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비과세 징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시간전환을 이번 12월 6일자 표지에 제가 이렇게 원전을 잘 기재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출력도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합시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징여인데도 과세 안 하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떤 거래를 하다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충당 여유 금액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 정도 이상 되는 것이 좀 징여의 개념이 있지, 그 미만 되는 금액은 그냥 부시력의 돈이다, 이렇게 양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그 금전의 무상대출, 그러니까 이제 금전을 이제 자녀나 가족 간에 대출을 할 때, 무상대출은 이제 이자 없이 하는 것은 징여인데, 이자를 연 4.6% 정도 곱해가지고, 그래도 한 연 1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금액, 즉 한 2억 1,700만 원 정도의 징여, 대출 금액이면 그 4.6% 곱하면 연 1천만 원이 되거든요. 연 1천만 원 정도는 그냥 과세하지 말자. 그 정도는 부모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1년으로 10년으로 치면 연 1억이 되죠. 아니 10년간 1년당 1억 이렇게 되는 것이 1천만 원. 그다음 이제 특정 법인을 통해서의 거래, 이제 지배주주가 어떤 자녀들이나 배우자 등등이 있고, 그 법인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제 어떤 금전을 대출할 때나 어떤 징여를 할 때, 그 징여의 각 주주별 기속이익이 1억 원까지는 징여세 과세를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억 원 개념에 대해서 이제 1억 미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1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매년 1억이면 연 10억이 되니까, 이거 10년이면 10억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아마 총 기간 동안에 걸쳐서 1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할 때는, 특정 법인 통해서 이제 우회 대출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역시 연 2억 2천 정도 해가지고 4.6% 곱해서 1억이 1천만 원이 되고, 이것이 10년 치면 1억이 되는데, 이런 정도를 연속 대출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보다 큰 금액이면 연 1천만 원이 넘어서 10년이면 당연히 1억이 초과되니까 그것은 징여로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취득자의 학벌, 직업, 성별, 능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자율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20% 차액이나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여를 이제 보지 말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 징여를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재산취득 유형에서의 자금 출처에서 그 자금의 어떤 출처가 약간 부시적인 돈, 기타 여러 가지 밟히는 돈이 있을 때 그 정도는 인정해 주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 가지 거래, 금전의 무상대출, 재산의 취득에 대한 어떤 원천이나 소득이 입증이 잘 안 됐을 때의 거래, 특정 범위에 우회 거래할 때 이제 조심해서 어느 정도 야유 금액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고, 그렇지 못한 금액이면 징여세를 내라, 그런 얘기죠. 이거 말고도 징여세법 제46조에는 이제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어떤 소액주주가 거기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징여를 보지 말자, 그런 게 있고, 어떤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 역시 과세하지 말자,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생활비나 교통, 교육비, 그래서 피부양자,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또 이재명 구호품, 학자금, 또 축하 부의금 등 이런 거, 불화우디 돕기, 이런 것들은 이제 징여를 보지 않은 최소한의 미니멈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혼수용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해서 결혼할 때 1억 5천 내지
좀 더액을 증여를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이제 계획이 있는데 아마 그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실탄 최소한의 금액을 부모가 증여하더라도 그걸 증여로 보지 말자. 그 생활의 미풍양속도 있고 또 요새 결혼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이런 이제 젊은 층들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약간 형성해 주다. 이거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 대대 물림에 내오는 이 농토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기록이 별로 없는 거 봐서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종잣돈으로서. 그 다음 이제 구매주택 측이나 전세 자금에 대해서 사내 근로기금이나 이런 데서 무주택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취득가액 5%, 전세금액 10%까지는 증여를 보지 말자 이런 게 있고, 또 국가 등에서 우리 국민한테 주는 어떤 재산 증여이나 아니면 국민이 국가의 재산을 기속시키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뭐 국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과세권이 있는 자가 과세금을 더 내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걸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장애인을 보험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서 연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 비과세를 하는 것이 또 규정돼. 이거 말은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한 7, 8가지는 그 일반인한테도 언제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3개 금전 무상대출 특정 부분에 통한 거래 또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부족액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증여세법 위제 규정에서 빼주는 약간의 여유지대, 비무장지대 같은 여유지대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